현장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소식 포인트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 제도를 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 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정부가 판단하기에 아무리 봐도 빚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채무자들은 조금만이라도 성실하게 이 빚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제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네. 아무리 봐도 빚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걸 살펴보면요. 일단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생계형 의료용 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입니다. 네. 두 번째 기준은 70살 이상의 고령 채무자고요. 네. 세 번째는 원금 1,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 기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소득과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은 보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요. 네. 재산은 서울을 기준으로 4,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전국에 있거든요. 네. 이곳을 직접 찾아가시거나 저기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상담을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빚의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 일부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5에서 15%인데 네.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요. 1단계로 일단 우선 대상별로 원금의 70에서 90% 정도를 먼저 탕감해 줍니다. 네. 그러면 10에서 30%만 분할 상환하면 되는 건데요. 네. 2단계로 이 빚을 3년 동안 성실하게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겁니다. 절반 정도를 갚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3년 안에 절반을 다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해 줍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전체 채무의 5에서 15%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상당히 파격적인데 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빚을 탕감해줘야 한다 이러는 거죠? 네, 일단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빚을 갚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된다. 네.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나이가 너무 많거나 너무 아프거나 생계 지원이 없으면 이 생계가 어려워서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 이런 그렇죠. 사람들은 소득이 없을 게 빤한데 빚 갚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빚을 못 갚아서 저신용자가 되면 채용이 잘 안 됩니다. 일을 할 수 그렇죠. 없게 되죠.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어서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어서 다시 또 빚을 갚을 수 없는 악순환이 그렇죠. 반복되는 겁니다. 이 취지는 좋은데 당장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들은 이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사실은 한시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시행되던 제도고 이번에는 네. 상시 제도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 관련 기사를 쓸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인터넷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네. 물론 이 댓글들이 전체 여론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빚 갚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발 네. 심리가 큽니다. 5%에서 15%만 갚으면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혹은 성실히 빚 갚는 사람들 바보 만드냐? 네. 내년 총선 때문이냐? 이런 비판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또 물론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그럼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나도 혹시 탕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정부도 일정 부분 인정은 하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원칙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 빚 못 갚는 상황이 5년을 넘어서게 되면 이 빚을 회수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집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실업자가 되고 국가 사회복지제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 말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네. 실업률, 경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인만 악성 채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조심스럽지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도 합니다. 네. 이게 한시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허락받은 사람이 한 3,5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한편 신용복지위원회 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 이 중에 3,500명, 3% 정도니까 네.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 보인다면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엄격하게 선발해서 도덕적 회의를 최소화되게 한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과도한 혜택이 있는 게 아닌지는 언론이 또 다른 기관들이 점검을 꼼꼼하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빚을 못 갚으면 결국에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도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건 사실이 맞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 자체가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악성 채권을 협약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도 꼭 집어서 이 손해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10년 넘게 안 갚은 악성 채권, 이건 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캠코가 거래하는 가격, 이걸 보면 채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10년이 넘은 부실 악성 채권은 5에서 10% 정도 받습니다.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은 5에서 15% 받거든요. 그래서 금액 비율로 보면 비슷한 겁니다. 네. 세금이 안 들고 또 금융기관 손해도 아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은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윈윈이라는 설명이 곁들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